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는 31살, 저희 예비신랑은 33살이에요. 예랑이는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예랑이랑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같이 회계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직장 동료로 알게 된 건 1년 반 정도, 저랑 만난 지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이면 결혼을 약속하기 이른 시기지만 예전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예랑이를 정말 놓치기 싫었어요. 예랑이가 그만큼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잘생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직장 동료들 눈을 피해서 예랑이랑 저만 아는 식당에서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랑이가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지 별로 안 되긴 했지만 당신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정식으로 만난 지는 7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본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 다행히 예랑이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얼른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예랑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예랑이는 예비 시부모님께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요. 제일 먼저 예비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예랑이가 입고 다니는 거나 돈 쓰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역시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분위기가 좋았죠. 결혼 허락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예비 시모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아. 우리 아들이 은근 사고뭉치라서 힘들 텐데 잘 챙겨줘. 이 녀석이 사고치면 곧바로 말해주고 내가 며느리 너까지는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예랑이가 항상 어른스럽게 먼저 챙겨주고 리드해줘서 사고뭉치란 말이 좀 의외긴 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들 눈엔 다들 애 같고 사고뭉치 같지 않겠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니 그렇게 느낄 법도 해서 그 말에 대해서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비 시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비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됐는데 갑자기 그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간 건 나중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며칠 뒤에 저희 부모님을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전화가 와버렸거든요. 효연아, 엄마랑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잠시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좀 탔는데 뒤에서 누가 크게 부딪혀서 구급차 타고 왔거든? 일단 병원으로 와봐라. 마침 제가 퇴근한 뒤라서 바로 병원으로 가봤거든요. 아빠는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것 빼고는 괜찮았는데 엄마가 문제였어요.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고 재활을 받으셔야 한대요. 한동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하셔서 눈앞이 아찔해졌죠. 결국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정을 쭉 설명했는데요.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받고 수술해야 한대. 입원 후에 좀 회복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집에 와서 결혼 허락받기로 한 건 미루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랑이가 병문안까지 와서 부모님을 살펴봐주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입원하고 회복하다 보니 석 달 뒤에 다시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주말에 예랑이랑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러 가게 됐는데요. 제가 내비를 찍어서 예랑이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예랑이가 계속 집으로 가는 동안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얼굴을 찌푸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있죠. 여기 사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주소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여기에 산다고?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 제가 맞다고 하는데도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하는 짓이 너무 수상스러워 보였어요. 예랑이가 오는 내내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다니까 글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부모님 집 주소도 모르겠어?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기 저골목 쪽에 주차해. 제가 입을 떼기 무섭게 예랑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골목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내내 계속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여기 주택에서 사시는 거 맞아? 예랑이가 쉴 틈 없이 맞냐는 소리만 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대꾸했죠. 맞다니까. 우리 부모님 집 와본 적 있어? 우리 부모님 보러 온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이래? 도대체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예랑이가 계속 같은 걸 묻길래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엄마 아빠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부모님 앞에서는 평소의 예랑이로 돌아와 이야기를 잘 나누긴 했어요. 예랑이가 긴장을 했는지 중간중간 표정이 굳긴 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괜찮았죠. 예랑이도 신뢰가 될 만한 질문이나 대답은 안 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예랑이가 부모님 병문안까지 가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드렸잖아요. 엄마도 특히 예랑이를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언제든지 결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병문안을 와주는 예비 사이가 어디 있냐.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와서 괜찮은지 살펴봐줬잖아. 나는 이런 사이라면 100번 결혼 찬성하니까 너네 둘만 좋다면 얼른 결혼해라.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랑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예랑이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장모님 때문에 놀래서 그래. 다리를 저시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시거든요. 저번에 말했는데 못 들었냐고 병문안도 왔었으면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예랑이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 실제로 보니까 좀 놀랐어. 그리고 그때는 병상에 계셨으니 걷는 모습을 못 봤잖아.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다리를 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가 싶었는데 예랑이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예랑이랑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랑이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랑 왜 사귄 거야? 내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나고 있나 싶어서. 저번부터 평소랑 다르게 굴길래 의아했죠. 예랑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당연히 오빠가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만나는 거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오빠는 나랑 왜 사귀는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게 전부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서둘러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예랑이를 돈 보고 만나다니 한 번도 예랑이의 물질적인 부분을 보고 만난 적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뒤로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했나? 예랑이가 끝까지 이유는 말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내가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어. 저는 이런 예랑이가 너무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예랑이가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길래 정색을 하면서 이리 말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자기가 회사에서 잘리고 갑자기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다 털려도 결혼할 생각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랑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랑이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데이트 비용을 예랑이가 전부 다 냈거든요. 아까 자기가 밥 샀잖아. 이번엔 내가 낼게. 요즘 오빠가 데이트 비용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그런데 예랑이가 절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돈을 낸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남자가 내는 거라니까. 자기는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와. 집에 지갑 놓고 와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서 한 푼도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랑이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옷은 항상 비싼 거 입으면서 데이트 비용을 항상 제가 다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못 보던 옷이네?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눈치도 보고 미안해할 법도 하잖아요.
예랑이가 뻔뻔한 얼굴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저번에 입었는데 기억 안 나? 아무리 봐도 빳빳하고 새옷 냄새가 나는 게 새 것 같은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랑이가 처음에는 비싼 오마카세 같은 거 사주고 호텔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해줘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도 상관없었어요. 전 예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줬죠. 그런데 예랑이가 그 뒤로 계속 머리를 써서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오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운동화 끈을 고쳐맸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화를 하러 가면서 계산하는 걸 회피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예랑이가 좋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랑이가 저한테 대놓고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내주면 안 돼? 내가 지갑을 놓고 와서 그래. 내가 평소에 잘 내주잖아. 밥값도 별로 안 나왔네. 얼른 내. 다음에 내가 내줄게.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내주다가 갈수록 너무하더라고요. 예랑이가 데이트 비용을 아예 안 내는 것 같아서 마음먹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봤어요. 자기야, 요즘 따라 데이트 비용을 왜 안 내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어? 계산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아서 요즘 서운해. 예랑이가 과연 뭐라고 할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예랑이가 이런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미안해. 사실 언제 말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우리 아빠가 사기를 당해서 그거 수습해주느라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랬어. 이 일 수습하는 대로 바로 데이트 비용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예랑이가 이러길래 이해해주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예랑이가 돈 안 내주는 것도 꾹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예랑이가 이제는 연락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전화도 잘 안 걸고 잘 안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바쁜 척 돌아다니면서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보낸 회사 메신저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랑이 일하는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서 일이 속삭여봤거든요. 요즘 왜 그래? 맨날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하고 내 전화도 안 받잖아. 그렇다고 해서 문자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나 피하고 회사 메신저도 확인 안 하더라.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왜 말을 안 해줘? 그런데 예랑이가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대꾸하고 말더라고요. 바쁘고 피곤해서 그래. 회사 사람들은 우리 둘이 사귀는 거 모르고 있는데 왜 이래?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얼른 자리로 돌아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구는데 모르겠어요? 예랑이가 저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예랑이의 태도에 화가 났죠. 헤어지고 싶은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저도 저 싫다는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너무 비겁하게 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나쁜 놈 될까봐 일부러 여자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 나오게 하는 남자들. 예랑이가 딱 그런 거예요. 결국 퇴근하는 예랑이한테 회사 메신저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뒀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회사 뒤쪽으로 나와. 집으로 그냥 가면 회사 사람들이고 뭐고 대놓고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 속으로 내심 예랑이가 또 피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었어요. 회사 밖으로 가보니 예랑이가 있어서 화를 내면서 이리 따져봤는데요.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하던가. 비겁하게 굴지 말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는 말을 해. 예랑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해서 기분이 더러웠죠.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예랑이한테 이렇게 말로 쏘아대고 말았어요. 오빠가 뭐가 미안한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마당에 이런 식으로 매너 없게 구는 게 말이 돼? 결혼 파토 내고 싶으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냥 시간 끌지 말고 헤어지자. 결국 그렇게 예랑이랑 헤어지게 됐는데요. 전 이전 예랑이랑 헤어진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의식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나? 주말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잠결에 받아보니 이전 예랑이가 이러는 거 있죠? 뭐해? 자고 있었어?
나 너랑 헤어진 거 후회하고 있어.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내가 그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전 얘랑이 목소리가 멀쩡해 보였거든요. 새벽이라 외로워서 그런지 술을 한잔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너는 나랑 헤어진 거 후회되지도 않아? 그냥 결혼 전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계속 만나는 건 어때? 우리 엄마 아빠도 자기 같은 여자 어디 없다고 했었어.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애원하는 거예요. 전처럼 이전 예랑이에게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대했는데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이 시간에 이런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술 마셨으면 그냥 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이전 예랑이가 계속 들이댔어요. 전화나 문자로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회사 사람들 몰래 제가 오기 전에 회사 책상에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놔두더라고요. 역시나 문자 온 걸 보니 이전 예랑이가 두고 간 거였어요. 이전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놨거든. 오늘도 피곤할 텐데 달달한 초콜릿이랑 사탕 먹으면서 힘내자. 누가 보면 이전 예랑이랑 제가 아직 사귀는 줄 알겠어요. 전 이전 예랑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졌죠. 앞에서 말했듯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져시는 분이라 걷는 게 불안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요. 아빠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회사니? 일하는 중이야? 아니, 그게 너네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걷는 게 힘들어졌잖아.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크게 다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야. 응급수술이 필요하대. 얼마나 다치셨길래 그래? 아빠는 괜찮아? 내가 지금 연차 내고 가볼게.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전화를 끊은 다음에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저는 사정이 있어 당장 500만 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았죠. 그러다 이전 예랑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전 예랑이가 그동안 계속 만나달라고 사정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전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그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화 많이 났어? 왜 회사에서도 계속 무시하고 나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다시 자기랑 만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게. 제발 다시 만나줘. 내가 전처럼 잘해줄 테니까. 응?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전 예랑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전 예랑이가 바로 전화를 받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오빠,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있어? 만약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오빠랑 만날게. 제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걸어버리니까 이전 예랑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는 이전 예랑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너무 갑작스러운데? 지금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그런데 이전 예랑이가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핸드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있어서 일이 말해놨죠.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충전 맡길 거거든? 결정되면 병원 중환자실 전화번호로 전화줘. 이전 예랑이가 알겠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전 간호사한테 핸드폰 충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 간호사가 찾아와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길래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갔어요. 간호사한테 전화를 전달받으니까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딱 이전 예랑이 목소리 같았죠. 그런데 이전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외제차 뽑은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을 보내야 해서 당장 500만 원 보낼 돈이 없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는데요. 나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했잖아. 외제차 뽑을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 줄 돈은 없어?
이 뒤에 제가 이런저런 말을 했고 이전 예랑이도 제 말에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렇게 이전 예랑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은 다음 전화가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파일을 이전 예비 시부모에게 보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우리 엄마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제가 돈이 적금에 묶여 있어서 당장 뺄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건 애초에 문제될 것도 없는 게 우리 아빠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죠. 우리 집은 평범한 서민 집안이지만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500만 원이 없겠어요? 애초에 이전 예랑이한테 5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부터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전 예랑이가 저한테 엄청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안 받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 예비 시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서 받아봤거든요. 고작 한 번 만난 이전 예비 시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 싶으셨을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전 예비 시모가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효연아, 지금 전화할 수 있니? 많이 바빠? 아니, 내가 효연이한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만나줄 수 있나 해서. 이전 예비 시모가 이렇게 나오셔서 좀 난감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연장자인 어른이 한 번만 꼭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니 그냥 만나러 갔어요. 이전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고 하셔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두 분 다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이전 예비 시모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놈이 그나마 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마음 잡고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았는데 헤어졌다고 해서 하는 말이야. 첫 만남 때부터 이전 예비 시부모가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긴 했어요. 어떻게 딱 한 번 만났는데 집 근처까지 찾아올 정도로 좋아하셨냐고요? 사실 이전 예비 시부모님을 딱 한 번만 만나뵌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예비 시댁을 갔다 오고 나서 이틀 뒤쯤이었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예정된 수술이 하나 있었어.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어. 사실 지난번 건강검진 때도 담석이 발견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거든. 이번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니 담석 크기가 1cm 더 커졌다는 결과가 나와서 수술이 불가피해졌어. 근데 자기 보고 나서 수술 받겠다고 수술을 일부러 미룬 거야. 다음 주 목요일쯤에 하기로 했어. 이전 예랑이한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전 예비 시모를 찾아뵀는데요. 수술받고 입원하셨을 때 찾아뵙고 주말에 병간호도 해드렸죠. 이전 예비 시모의 전화번호도 이때 알게 된 거고요. 그때만 해도 이전 예랑이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이전 예비 시모가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보다 효도하는 것 같아. 꼭 친딸 같아. 주말에 병간호도 해주고 세상에 이런 예비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전 그때 이 칭찬을 받고 앞으로 더 잘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전 예랑이랑 제가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 예비 시모께 이전 예랑이랑 제가 헤어진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예비 시모께서 이리 대답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지. 아들이 네 얘기를 자주 해줬는데 최근 들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추궁해봤어. 처음에는 말 안 해주더니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효연이 너랑 헤어졌다고 실토하더라. 그래서 남편이랑 내가 효연이 너 꼭 잡아야 된다고 닥달했어. 아들이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효연이 너만 마음에 들었다는 말까지 했다니까. 근데 전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이전 예랑이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예비 시댁에 갔을 때 이전 예비 시부모가 아들이 사고뭉치였다고 하길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잘 사는 집안에서 여자한테 애걸복걸할 정도면 진짜 골 때릴 정도로 사고뭉치였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이전 예비 시부모가 아무리 애원해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원래 오빠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비밀까지 눈 감아주며 만났지만 저를 버린 상처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얼떨결에 이전 예랑이한테 비밀이 있었다고 말해버렸는데요. 이전 예비 시부모가 비밀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이전 예비 시부가 불길하다는 듯이 이리 물어보셨어요. 비밀?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냐? 우리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래?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부모님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이전 예랑이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때가 연애한 지 3개월 됐을 때였을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전 예랑이가 아직 저를 위해 돈을 펑펑 쓸 때라 비싼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맛있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고 이전 예랑이가 계산대로 향했거든요. 제가 뒤따라가며 이전 예랑이가 계산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실까요? 순간 이전 예랑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한도 초과요? 이게 한도 초과일 리가 없는데. 자기야, 잠깐만 나가 있으면 안 될까?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해서 이전 예랑이 말대로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이전 예랑이가 아직 계산대 앞에 있길래 이렇게 말을 걸었거든요. 계산했어? 왜 이렇게 안 나와? 무슨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내 걸로 계산할까? 이전 예랑이가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직원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수증이랑 카드를 같이 건네주더라고요. 여기 카드랑 영수증 받아주세요. 결제 목록 안 뜨게 영수증 달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카드를 얼른 보니까 우리 회사 법인카드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회사 법인카드에 마케팅팀, 인사팀 이렇게 적혀있는 네임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전 예랑이가 쓴 카드가 회사 법인카드인 걸 눈치챘어요. 이전 예랑이가 그 사이에 카드를 얼른 지갑 안으로 넣어놓길래 제가 바로 이전 예랑이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거 뭐야? 방금 오빠가 집어넣은 거 회사 법인카드 아니야? 설마 회사 법인카드 쓴 거 아니지? 방금 쓴 카드랑 영수증 좀 꺼내봐. 제가 이전 예랑이 지갑에 살짝 손을 대니까 바로 피하더라고요. 이전 예랑이가 끝까지 카드랑 영수증을 숨기면서 이런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회사 법인카드를 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계산했으니까 나가자. 제가 끝까지 식당 밖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면서 카드랑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재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 예랑이가 우물쭈물거리며 이리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도 초과된 카드밖에 없어서 잠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어. 나중에 돌려주면 되니까 괜찮아.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아니, 회사 법인카드가 친구 카드도 아니고 빌리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전 예랑이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버렸어요. 뭐라고? 회사 법인카드를 썼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나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전 예랑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정말 얼척없는 말들을 해대더라고요. 쪽팔려서 말 못했어. 남자가 돼가지고 내달라는 소리를 못했다고.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지.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전 예랑이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식으로 막 혼을 냈는데요. 애도 아니고 쪽팔려서 말 못했다는 게 말이 돼? 여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데? 네 자존심 지키려다가 횡령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 이전 예랑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정색을 하더니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뭐? 횡령죄?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뭐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남자다워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전 예랑이가 처음으로 약간 한심해 보였죠. 그래도 콩깍지가 아직 벗겨지지는 않은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건 취소하고 내 걸로 결제하자. 결제한 거 취소하게 얼른 회사 카드 내놔. 이전 예랑이가 투덜대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이전 예랑이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가 결제하는 걸 보고만 있다가 이리 말하는 거예요. 꼭 갚을게. 내가 사주겠다고 해놓고 돈 내게 해서 미안해.
난 자기가 데이트 비용 안 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전 예랑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제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하나도 안 내. 자기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 다음에 좀 힘들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무조건 다 안 사줘도 돼. 이렇게 말한 뒤에도 한도 초과된 카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레스토랑을 빠져나와서 차에 탄 다음에 이전 예랑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봤는데요.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지? 꼭 비싼 거 안 먹어도 돼. 다음부턴 비싼 곳만 가지 말고 남들 많이 가는 데도 가보고 그러자. 데이트 비용도 반반 내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전 예랑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막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나 돈 없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 카드가 한도 초과된 적이 없는데 5월달이라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껴있어서 그랬어. 조카들 선물도 사줘야 해서 돈 쓸 일이 많아서 오늘만 그런 거야. 부모님한테 가전제품도 사드리려고 돈을 써서 그래.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인카드 쓰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내달라고 해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이전 예랑이가 알겠다고 했고 다행히 그 뒤로 한도 초과가 뜨거나 법인카드를 쓰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전 예비 시부모한테 이야기해주니 이전 예비 시모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하는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또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혼나고 회사까지 쫓겨났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전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들이 울 남편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 울 남편이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어. 근데 울 남편이 공과 사는 구분하는 사람이라서 아들이라도 법인카드를 지 개인 용도로 쓰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어. 울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법인카드를 쓰다가 들킨 거야. 사실 우리가 아들 쓰라고 개인카드를 따로 줬는데도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법인카드까지 손대더라고. 아들이니까 횡령죄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회사에서 쫓겨났지. 그래서 아들이 효연이 네가 다니는 회사에 가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울 남편이 아들이 쓰는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켜놨거든. 울 남편이 아들을 따끔하게 교육시켜야겠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전 예랑이 씀씀이가 얼마나 노답인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이전 예비 시부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의 돈만 다달이 체크카드에 넣어주고 이걸로 버티라고 했어. 다른 데에 취직하라고 하니까 아들 녀석이 한동안 납작 엎드리며 살다가 다른 회사에 들어간 거야. 효연이 네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동안 쥐죽은 듯이 일하는 모습만 보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아들 녀석이 불쌍하다고 나 몰래 카드를 줬어. 아들놈이 그 카드로 지 사고 싶은 거 사서 한도 초과까지 됐으니 법인카드까지 손댄 것 같아. 이전 예비 시부는 이전 예랑이가 또 법인카드에 손대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전 예비 시모는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설마 또 그러겠어? 또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또 그딴 짓 했으면 나도 우리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전 예랑이가 또 아들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죠. 어머님, 그렇게 믿겨지지 않으시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증거를 가져올 거예요. 꼭 증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에게 예랑이 법인카드를 또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거였어요. 이전 예랑이한테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사실 일부러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어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자기 돈 빌려줘서 고마워. 근데 또 법인카드 쓴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답변을 유도할 생각이었죠. 반대로 500만 원을 안 주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나를 위해 법인카드까지 쓰더니 지금은 왜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전 예랑이가 외제차 사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소리를 떠들어댔잖아요. 바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죠. 외제차 살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 500만 원 줄 돈은 없어? 그게 말이 돼? 설마 또 법인카드 쓴 거 아니야?
오빠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예상대로 이전 예랑이가 제 수법에 딱 걸려들어서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나 이제 법인카드 안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딱 몇 번만 썼던 거야.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간이 커도 그렇지 법인카드로 외제차를 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메, 저는 저한테만 쓴 줄 알았더니 심지어 몇 번이었네요? 당연히 전화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전 예랑이가 말한 부분이 전부 다 저장이 됐어요. 전 딱히 녹음하고 있다는 티도 안 내고 그대로 이전 예랑이와의 전화통화를 끝냈죠. 그리고 전화 녹음 파일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전 예비 시부모한테 보내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전 예비 시모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제게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 아들이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너랑 결혼하라고 한 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달라고 한 거 못 들은 걸로 해줘라. 그렇게 이전 예비 시부모와 저와의 인연도 끝나게 되었죠. 이제 전 집으로 향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에 이전 예랑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이전 예랑이가 빡친 목소리로 일이 징징거렸는데요. 야! 그걸 왜 말해? 너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카드도 다시 정지당했어. 엄마조차 나한테 엄청 실망했다고 하시면서 나를 아예 안 보려고 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전 예랑이를 내쳤죠. 헤어진 사이에 그런 말을 왜 해? 나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만난 것뿐이야. 난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이러는데? 난 거짓말한 거 없어. 전부 다 오빠가 한 짓이잖아. 불만 있으면 오빠 부모님한테 말해.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로 이전 예랑이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면서 개무시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전 예랑이가 이제 비빌 언덕이 없어서 똥줄이 타는데 소비 습관을 줄이는 건 안 됐나 봐요. 결국 다시 법인카드에 손을 댔는데 이번엔 걸려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전 예랑이가 당연히 잘려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속물인 남자가 왜 저를 만났을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이 대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랑이가 회사에서 잘리고 소송 건다 난리 날 때쯤 이 대리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김 대리랑 친한 거 알고 있죠. 사실 경주임이 김 대리님이랑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랑 김 대리가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요. 그날 술에 취한 김 대리님이 경주임 얘기를 했었어요. 경주임 집안에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경주임 부모님 집이 너무 꾸져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인상을 팍 쓰면서 일이 대꾸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대리가 뭐라 했다고요? 저희 집이 꾸졌다고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 이 대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대리가 일이 설명해 주는 거 듣고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회사에 경주임이 집안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대표이사님도 경씨인 거 알죠? 경씨가 흔한 성은 아니니까 그런 의심을 받았었잖아요. 그 소문 듣고 경주임이 잘 사는 줄 알고 만났대요. 대표랑 친척이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너무 속보이니까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확인 안 하고 만난 게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놈이죠? 이 말을 듣고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전 예랑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어요. 자기야, 우리 회사 대표 이사님이랑 친하지 않아? 우연히 봤는데 자기랑 이사님이랑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담도 자주 나누는 것 같던데? 정말 뜬금없이 이사님 얘기를 꺼내길래 당황했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이전 예랑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사님은 왜? 나 이사님이랑 안 친한데? 그냥 대표 이사님이 나 보면 인사해주는 그 정도 사이야. 오빠도 그러지 않아? 그 당시에 이전 예랑이 표정이 요상했던 게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분 탓이 아니었나 봐요. 이전 예랑이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전 예랑이가 갑자기 이사님에 대해 물어본 것도 경씨가 흔하지 않다 보니
대표이사님도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효연 씨,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같은 경씨라면서요? 흔한 성은 아닌데 이렇게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그 뒤로 저한테 은근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을 했는데 이전 예랑이가 저랑 회사 대표이사가 같은 집안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 이 말을 듣고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이전 예랑이가 어떻게 됐냐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거든요. 점심시간쯤에 이 대리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경주임, 혹시 김대리 소식 들으셨어요? 김대리가 저지른 횡령죄가 인정됐대요. 징역을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한다던데. 그런데 김대리님이 부모한테 아예 버림을 받았는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감방에 들어간대요. 이 대리 말이 사실이면 이전 예랑이가 어차피 회사에도 못 돌아오잖아요. 범죄 이력도 있으니 경쟁사로 복직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 대리님 앞에서 대놓고 말해버렸죠. 쌤통이네요. 저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다시는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걔는 평생 깜빵에서 썩어도 될 놈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면 또 그런 짓 할걸요? 이전 예랑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봤을 이 대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부모님 집에 들려서 이런 식으로 이전 예랑이에 관한 통보를 해버렸죠. 엄마, 아빠, 나 오빠랑 헤어졌어. 사실 헤어진 지 오래됐거든? 그 사람이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만났더라고. 우리 집 보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횡령죄로 잡혀가서 깜빵 들어간 거 있지?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눈이 완전 커지더라고요. 아빠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냐?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아빠가 이런 반응을 보이셔서 저도 맞는 말이라고 공감했는데요. 엄마는 아빠보다 격분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뭐, 횡령죄? 아유, 그놈 그렇게 안 봤는데 회사 법인카드를 몰래 써? 너는 뭐 그런 놈을 다 만났냐? 다시 그놈 만날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앞으로 남자 조심해서 만나. 전 이날 이후로 겉모습으로만 남자를 판단하지 않게 됐죠. 특히 이전 예랑이처럼 돈 자랑하고 돈으로 과시하는 사람은 안 믿으려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만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이 대리님 말고는 회사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대리님도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믿어보려고요. 여러분도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하길 바랄게요.